출소한 지 석 달 만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자발찌를 찬 채 첫 번째 살인을, 전자발찌를 잘라버린 뒤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전자발찌는 있으나 마나였는데 과연 전자발찌로 제2의 범죄를 막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성범죄 전과자들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출소할 때 발목에 채워놓은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정해진 기간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감시하는 건데요. 이후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이나 유괴 같은 강력범죄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전자발찌 도입 전 14%였던 성범죄 재범률은 지난해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때부터 지적된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죠. 전자발찌는 잘라버리면 그만이라는 거. 제도 시행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떼어낸 첫 사례가 나왔고요. 2019년에는 23명, 올해는 7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더 튼튼한 재질로 6번이나 바꿨지만 작정하고 끊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끊어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전자발찌로는 위치만 파악될 뿐 착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 장소도 집이라서 사실상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자발찌가 훼손된 걸 발견했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착용자의 집을 수색할 수가 없어서 경찰은 시신이 있는 집 앞까지 갔다가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2016년 사제총으로 경찰관을 살해했던 성병대처럼 이미 범행을 계획한 뒤에 전자발찌를 자르면 범행을 막을 시간도 부족하고요. 전자발찌 착용자를 1대1로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현재 전국의 전자발찌 관리 인력은 281명으로 혼자서 약 17명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의 대안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할 때도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 보호수용제가 힘을 얻었어요. 법무부는 낮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밤에는 수용소로 돌아와 격리하는 형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제 역시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슷한 제도였던 보호감호제도가 2005년 같은 이유로 폐지됐고 정부와 국회가 보호수용제를 추진할 때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어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이번 강윤성 사건 역시 구멍 뚫린 전자발찌 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교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이웃이 2차 범죄의 공포에 떨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